말씀하신 나만의 가치가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남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지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제가 고민했던 문제죠. 일단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시장 조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영역 안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다 있어요. 온 지구에 있는 인구로 따지자면 내 가치관이랑 동일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따져보면 아직 내가 가진 그 가치관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이 없을 확률도 있고요. 소수일 확률도 있고요. 했는데 잘된 그 사업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하늘 아래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새로움 아직 하지 않은 거를 찾는 거죠. 제가 딱 그때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캔들 공방 하면은 다 진짜 공예 클래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캔들 공방하면 와서 수업 듣고 만들어가고 배우고 취미반 듣고 자격증반 듣고 또 내가 창업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저의 가치관 단순히 수업만 하는 거는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창업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이것도 가치관이 될 수 있고 내가 거리낌이 생긴 그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자격증 수업을 들었는데 왜 창업을 할 수 없지? 창업반을 들었는데 왜 창업하기 어렵지? 이런 것들도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될 수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수업이나 뭔가 이런 서비스를 열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차별화가 돼서 프로젝트 J는 단순히 캔들만 알려주는 데가 아니라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는 곳이다. 뭔가 사업에 대해서 뭔가 나름의 철학을 갖고 그거에 관련된 수업을 하는 곳이다가 되니까 저의 공방에서 수업을 등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판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명확한 어떤 철학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뾰족한 철학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이 프로젝트 J 초창기 2017년부터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 대상으로 할 거냐 안 할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다들 크리스천 대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너무 모수가 작아질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뭐 브랜딩, 마케팅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정말 그 진정으로 내 걸 좋아해 줄 사람 몇 명만 돼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1000명이 한 번만 사고 말아요. 그런 것보다 100명이 두세 번, 5번, 6번 사주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 했지만 너무 제가 초보자고 걱정도 많고 잘 모르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일단 모수를 크게 잡아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후회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천들을 타겟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망설이다 못했는데 이제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 얘기를 해요. 뾰족한 타겟을 잡아야 된다.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작가님도 차별화를 너무 어렵게만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특징들을 많이 분석해 보시고 그 특징만 갖고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내향인이에요. 내향인만 가지고는 차별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향인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리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자격증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8대1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고 이 선생님이 나한테 집중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거리낌이고 거기에 내 성향이 보태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향인이기도 하고 깊은 관계, 한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대1로만 수업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저는 그 공방의 철학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는 꼭 한 개일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가 되면 더더욱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계발과 성장에 관심이 많아서 제 브랜드에 같이 녹여내고 싶은데 캔들과 함께 녹여내려고 하니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까 걱정이 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캔들은 그럼 왜 하고 싶으셨던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에 녹이기 이전에 왜 자기계발과 성장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찾아보시면 연결짓기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냥 단순히 보면 자기계발, 성장, 캔들 하면은 뭔가 3가지나 아니면 2가지 영역처럼 보이는데 이유를 발견하면 어떤 영역이든 다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기계발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독서도 많이 하고 뭐 미라클 모닝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성공한 사람들
사람들 습관을 막 따라 하는데 그런 습관을 도와줄 수 있는 캔들 키트를 판매한다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라클 모닝 때 피우면 좋은 향 추천해가지고 그런 컨테이너 캔들을 판다든지 거기에 자기 개발로 사람들이 원하는 문구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를 라벨에다가 각인해 드립니다 해서 캔들을 붙여준다든지 이러면 이제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되게 올 한 해를 목표를 다지는 그런 캔들을 파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이유를 찾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베럼스 작가님 자기개발과 성장에 관심이 많아서 브랜딩을 공부한 건데 애매모호해진 느낌이에요. 참 다들 저랑 엄청 비슷하세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자기개발과 성장에 고민이 많을까? 근데 그 이유가 다 다르겠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잘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잘 살고 싶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었으면 좋겠다가 저의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정체된 삶은 아닌 것 같다. 매일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삶이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자기개발과 성장에 관심이 많이 갔던 거고, 마찬가지로 그 자기개발과 성장 이전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제 목표가 다른 곳에도 다 묻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크리스천 사업가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주제의 영상을 낸다든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크리스천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제가 만든 브랜딩 가이드북을 사서 한번 이야기를 적어가 보세요.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도 없는 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진짜 너무 많아서 괴로웠는데 엊그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그 20년째 유통 관련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장로님 돈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아요. 돈을 벌면서도 고민이고 안 벌려도 고민이고 사업도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너무 고민이에요. 한 분야를 파서 전문성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문어발처럼 다양한데 빠져 있는 것 같고 진짜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너 나이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뭔가 이상한 그런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냥 평생 하는 거구나. 그냥 고민은 평생 하는 거고, 장로님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고민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 그리고 일단 정답도 없고 아무리 좋다고 생각한 계획도 실현했을 때 진짜 별로일 수도 있으니 생각이 나면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그냥 생각이 나면 해보기로, 해보고 안 되면 수정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완벽하게 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발목을 정말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생각만으로 이미 나라를 하나 세웠어요. 저도 여러 나라를 세웠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범위 내의 것인지 세상에서 볼 때는 후퇴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진일보한 결과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면,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살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방식의 진정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기가 힘들다, 많이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하는 것인가, 맨날 말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안 봐요. 조회수가 안 나와. 안 나와. 이러면은 어떡하지? 이런 진짜 그 일희일비하는 저를 보면서 돈을 못 벌고 사업을 못 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믿음이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행동력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네, 이게 뭔 소리야, 무책임한 소리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깨달았는데, 과정만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결과를 바라는 게 문제가 되고, 또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유가 있겠지. 또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또
안 돼요. 그럼 내일은 또 다른 방법을 해보자 하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10번이고 20번이고 해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뭔가 하려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다 종료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머릿속에서 계산을 거의 끝까지 가요. 저는 진짜 그런 적도 많아요. 이게 사업이랑 좀 연관 없는데 갑자기 이제 누워있다가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 깔아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다가 머릿속으로 일단 그러면 게임을 켜가지고 들어가면은 뭐 메이플 스토리를 한다 이러면 레벨 1부터 한번 키워볼까? 직업은 뭐하지? 이러고 막 신나요. 상상하면서. 그러다가 마법사를 한번 키워볼까? 그러면 거기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다가 레벨 30이 되면은 뭐 전직을 하겠지? 전직을 하고 나면 어디서 또 사냥을 하다가 전직을 하겠지? 그렇네? 끝이네? 약간 머릿속으로 이미 게임을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흥미가 확 떨어지면서 결국 게임을 안 해요. 머릿속에서만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두려움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내가 했는데 시간 낭비하면 어떡하지? 별로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헛짓거리 한 거면 어떡하지? 남들이 보기에 되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제 교만함이더라고요. 결과까지도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내려놓고 뭐가 됐든 내 방향성만 틀리지 않았다면 그 방향성이라는 게 내가 정말 내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고 나만 잘 살 거야 라는 그 마음만 아니라면 뭐든 그냥 일단 해보고 후에도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계속 괜찮아 하면서 해야겠죠. 네, 그 50대이신 장로님도 여전히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방향성을 갖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하신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도 여전히 맨날 뭐 하면은 요양보호사나 할까 뭐 뭘 할까 하는데 제가 맨날 엄마 저랑 같이 계속 일합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생 하는 고민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